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12일 일주일에 한 번씩 동영상을 촬영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누구나 영재 천재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했었고,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했고, 이번 주는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는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누구나 영지천수가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나른데 뭐냐면은 누구든지 노력하면은 행복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해 처음에 인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이야기를 한다고요. 건강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행복이 뒤에 온다. 건강의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누구나 행복할 수 있고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이야기죠. 저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정말 누구나 행복할 수 있고 누구나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가? 그거는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본인이 노력하면은 영재천재도 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거지 주변 환경하고는 물론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주변 환경을 극복하고도 그거를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고 영재천재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던 그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본인의 자세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주제로서 여러분하고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누구나 건강할 수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이것이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은 본인의 노력에 달려있는 거지 주변 환경, 주변 여건에 달려있진 않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주변에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 그 건강한 사람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가끔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볼 때 장수하신 분들을 이렇게 촬영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은 장수한 분들을 한결같이 보면은 본인은 왜 오래 사는지를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냐면 본인이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본인이 노력한 그거를 잘 모르는 것일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오래 사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건강 조건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 조건들을 여태까지 그래도 찾아냈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소식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이러한 것들이 주어진다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본인들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시는 분들, 장수하신 분들 대부분 보면은 부지런히 움직이십니다.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그리고 뭐냐면은 마음이 편안한 생활을 하세요. 그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최근에 본 유튜브 동영상에서 우리 이길려 총장님, 각전대 이길려 총장님의 92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하신 체력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얼굴도 동안이시고 얼굴에 주름도 없고 목에 주름도 없고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그리고 92세인 굉장히 건강하게 모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모델 활동을 하시는 카르멘 델 오레피스의 모습을 봐도
얼굴에 주름이 없고 목에 주름도 없습니다. 92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2세인데 주름이 없는데 60대인데 그 주름이 생긴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있는 나이가 60대밖에 안 되는데 막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팔자주름도 생기고 목주름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없애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고 주름이 없어지고. 그렇다면은 90일 때까지는 주름이 없어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주름이 없는 분이 있다는 것은 그 건강 조건을 잘못 가져간 사람들이 주름이 있는 거지, 그 건강 조건을 잘 따라간다고 하면은 주름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뭐냐면은 자기 나름대로 건강 원칙을 따라서 생활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 생각하는 건강한 방법을 생각해서 살았는데 막 주름도 생기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막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나이 70, 80도 안 됐는데 뭐 굉장히 그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본인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다른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노력을 않고 건강 공부도 하지 않고 뭐 건강한 사람들의 그 조건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좀 더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관찰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거를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건강 조건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건강 공부를 꾸준히 해왔고, 이제 약 10년 가까이 되니까 건강이 뭔지 어렴풋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료들을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살펴보니까 훨씬 잘 이해가 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수하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건들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보면은 알겠어요. 이제는 어떤 조건을 가졌을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4습 7속 건강법이라는 것도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근육풀기 건강 실험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2019년부터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했는데 제 건강이 무척 좋아졌어요. 무척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저는 뭐냐면은 잘 모르는데 실험을 한 거죠. 뭐냐면 내 기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시가와 요이치라는 분이 종아리를 주물러라는 그 연구를 어느 날 알아가지고 연구를 하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도 종아리를 주물러 봤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알아낸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풀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해가지고 근육풀기 건강실험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꾸준히 건강실험을 진행해 왔던 거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6번에 걸쳐서 근육풀기 건강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는 주제 다음에 뇌과학과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근육풀기 건강 실험의 최종 그 결과본에 대해서 종합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 공부를 하고 건강 실험을 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한테 건강이 있는 거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건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건강해질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 공부도 하고 건강에 관련 실험도 하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력을 하십시오.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말로만 자꾸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우리는 결국에 죽게 되겠지만 죽는 순간까지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구라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경우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꾸준한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가 얻어지는 거지, 그냥 갑자기 결과가 얻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수를 바라는 나쁜 거죠. 그런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고 하지만 노력하는 사람한테만 가능하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에 그 건강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는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호기심과 상상력,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돼요. 자기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관찰을 해서 관찰을 하는 것이 바로 연구니까, 이 관찰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낸다고 하면은, 결과를 얻어낸다고 하면은 그거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은 동일한데, 그래서 이러한 코스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새로운 이론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얻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호 박사님께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답은 있다, 정답은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1번 정답은 있다. 두 번째, 가정을 의심하라.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가정을 의심하라는 단계에서 뭐를 생각합니까? 가정을 의심하라. 새로운 가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의심하라. 그러니까 주름은 당연히 노화가 되면 생기는 것이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변화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90이 넘어서까지도 주름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을 세운다고 하면은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이 돼서 주름이 있다고 하면 그걸 실험을 해가지고 그 주름을 제거를 하는 건강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 실험을 해가지고 주름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주름이 왜 없어졌는지 이론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요. 저는 그걸 했는데 주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나이가 먹어도 주름이 생기는 것은 노화가 돼서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좋은 건강 조건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름이 생긴 거니까 좋은 건강 조건을 찾아서 생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너무 믿고, 뭐냐면 주름은 당연히 생기는 거야,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냥 노화가 됐으니까 주름이 있는 거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저는 의심을 했어요. 가정을 의심하라는 두 번째의 정의에서 가정을 의심했어요. 주름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왜 생겼을까는 것을 생각해서, 주름이 왜 안 생겨야 되는데 왜 생겼을까? 92세인 분도 주름이 없는데 왜 나이 60밖에 안 됐는데 주름이 생겼을까? 그 주름을 없애보니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름이 없어진다는 것은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주름이 왜 생겼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좋은 건강 조건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름이 생긴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주름을 없애고 나면, 없앤 상태에서 언제까지 주름이 안 생기는지 건강 실험을 계속 해봐야 되겠죠. 그거는 해볼 겁니다. 그래서 나이 90이 넘어서도 주름이 안 생긴다고 하면은 그것이
노화에서 주름이 생긴다는 당연한 게 받아들였던 것이 잘못된 거죠. 그거는 저는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가정을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꿔라,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가정을 만약에 의심을 했으면은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옮기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면은 이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그 박문호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그걸 들었는데 의미가 있었어요. 자, 우리는 세계 5대 장수 지역이 있는데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스의 이카리아,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미국 캘리포니아의 노마린다, 이렇게 5개 지역은 장수 지역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장수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이분들이 왜 장수하는지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은 곳에서 뭘 먹는지를 자꾸 따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오키나와에서는 고구마를 먹고, 뭐 어디에서는 이탈리아 이런 지중해 연안은 지중해식을 하니까 그렇고,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채식을 위주로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코스타리카는 이쪽에서는 요구르트를 먹으니까 건강하다고 그러고, 먹는 거는 다 달라요. 뭐냐면 고구마를 먹어서 건강한 거 아니고 채식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다 다른데, 그리고 에콰도르 밤바다 이쪽은 옥수수 감자를 먹어요. 이런 것은 먹는데, 그러면 먹는 거 다 다르다. 왜냐면 식사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면 먹는 거에 따라서는 그렇게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파키스탄 훈자 지역도 장수 지역인데 뭐냐면 이쪽에서는 밀가루 빵만 먹어요. 살구를 먹고 이런데 이 고구마 먹는 데하고 다르죠. 그런데 장수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먹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먹는 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거 보면은 먹는 음식의 종류하고는 그렇게 그다지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비교 분석을 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없다. 무엇을 먹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지역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생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장수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은 소식을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습관들이 좀 있습니다. 나이 들면은 적게 먹는 게 좋아요. 과식은 나쁜 겁니다. 나쁜 과식, 좋은 소식입니다. 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은 마음적으로, 낙천적으로,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 그 다음에 하나 더 꼽으라고 하면은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고, 소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비교 데이터를 보고 저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에요. 뭐냐면 좋은 수면, 소식, 운동, 편안한 마음, 4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건강법의 종류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은 탄수화물을 먹지 마라, 단백질을 먹어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제시해요. 근데 보면은 그게 사실일까요? 진실일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맞고 어떤 사람은 맞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그런 주장을 하는 그 건강법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이 건강 공부를 한 10년 하면서 비교 연구를 해보니까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건강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탄수화물을 금지하라든지 단백질만 먹으라든지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몽골에 있는 유목민 같은 경우에는 고기만 먹고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라고요. 뭐냐면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유전자가 살아남지를 못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기를 먹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아마 고기라든지 이런 걸 먹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한국이나 일본 이쪽에서는 고기를 많이 먹지 않고 채식을 했기 때문에 곡물이나 채식을 많이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뭐냐면은 오랜 세월 동안 무엇을 먹고 그 유전자가 살아남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뭐 고기를 먹고 채식을 하고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유전자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법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차이점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법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진시황 같은 경우에도 플루초를 찾으려고, 진시황도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황제가 됐는데 오래 살고 싶죠. 뭐 안 가진 게 없죠. 그래서 오래 살려고 블루초를 찾아다니는데 블루초를 어디가 있습니까? 없죠. 못 찾죠. 블루초 찾으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진시황이 환약을 이렇게 매일 오래 살기 위해서 먹었는데 그 환약 속에 수은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은이 들어있다는 것은 수은은 독성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은을 먹었기 때문에 나이 50이 돼가지고 진시황이 죽었어요. 뭐냐면은 수은이 나쁜 건지도 모르고 계속 좋은 걸로. 그 당시에 수은은 굉장히 귀한 거기 때문에 황제가 아니면 먹을 수 없었던 거죠.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니까 진시황이니까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보면 수은은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은 건데 좋은 걸로 알고 먹었던 진시황은 50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나라의 태종도 무슨 환약을 먹었다는데 빨리 죽었다고 그래요. 그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권력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건강은 권력하고 무관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지가 황제이면 뭡니까? 수은을 먹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도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52전에 죽었어요. 자, 이런 그 사실을 보면 우리는 이 건강법이라는 게 과연 그 당시에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거냐,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것은 그래서 황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거고, 그래서 각 개인의 노력이 달려있는 거지 돈과 명예와 권력에 관계되지 않다, 이겁니다. 돈, 명예, 권력하고는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또 뭐냐면 돈은 약간 필요할 수 있어요. 먹을 걸 사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값비싼 음식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먹는다고 하면 돈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명예와 권력은 전혀 관계없다고, 건강. 건강을 잃으니까 어떤 그 국회의원, 그 당 대표까지 한 사람도, 암이 걸리니까 모든 정치 활동을 접어버리더라고요. 뭐냐면 권력은 자기 건강이 안 좋으면 권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 무슨 권력이 필요 있습니까? 않는 거죠. 그렇다고 봅니다. 건강 앞에는 권력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인이 뭐냐면 건강 공부도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황제가 됐다고 해서 뭐냐면 수은을 먹고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어이없는 사실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건강법 종류에서 건강법 종류라는 것은 건강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건강 공부를 하고 자기가 건강 실험을 직접 실천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과거에 노력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현재 우리 주변에도 노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은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200년대에 황보밀은 뭐냐면은 침과 뜸을 통해서 자기 건강을 찾았어요. 뭐냐면 황제가 어의를 해달라고 해도 거절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침과 뜸을 연구를 해가지고 갑을 침구경이라는 책을 남겨놨어요. 지금 이 책이 지금까지도 침구 쪽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00년대, 우리가 지금으로 약 1800년 전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책이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황보밀은 개인적으로 건강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고 이제 40이 돼가 반신불수했는데 이 침을 통해서 극복을 했다는 그런 노력을 한 거죠.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황보밀. 훌륭하신 분이다. 저는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600년대 당나라 때 태종 때에 손사막이 있는데 손사막도 태종이 어의를 부탁했으나 모든 걸 거절하고 백성들과 같이 하면서 연구를 거듭하고 천금 익반과 천금 요방이라는 책을 남겨놨어요. 100세까지 사셨다고 그래요. 굉장히 오래 사셨죠. 그리고 이 손사막은 12소 12가지를 적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소사, 소념, 소욕, 소사, 소소, 소수락, 소이, 소노, 이 12가지를 적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적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거는 생각의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적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근심을 적게 하는 게 중요하죠. 생각을 많이 하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좋다고 생각이 돼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욕은 맞아요. 욕심을 줄이는 거. 일을 적게 하는 게 좋은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일을 많이 해도 걱정을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사막이 이야기한 12가지 중에 맞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좀 맞는 거예요. 웃음을 적게 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웃음은 다소가 맞죠. 다소가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많이 웃을수록 좋다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죠. 다소. 근데 손사막은 적게 웃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소우소락. 뭐냐면 근심을 적게 해라. 맞는 것 같아요. 소의 소노. 기쁨을 적게 하라. 기쁨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소노는 맞아요. 소노는 맞은데 화를 적게 내는 게 좋고 소호 좋아하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뭐냐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적게 해야 되죠. 이거는 적게 할수록 좋죠. 미워하고 화내고 이런 것은 적게 할수록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기 때문에 손사막이 12소를 주장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명나라 때 1590년대 명나라 때 이시진이라는 분도 어의 생활을 했어요. 1년간 하고 때려치고 나와서 일반 백성들을 치료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약초를 연구해서 기록해서 남겨놓은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연구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묶어서 펴낸 것이 뭐냐면 본초 강목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중의서죠. 본초 강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펴냈어요. 본초 강목. 여기에는 1892종의 약초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우리 동호회 가면 약 1500종류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1892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자, 이 본초강목은 동양의학에서도 굉장히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동양의학이 뭐냐면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역사적으로 황보밀, 손사막, 이시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헌신봉사해가지고 건강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들을 토대로 해서 기록으로 남겨진 걸 토대로 해서 본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이바라 에키겐이라는 분은 일본 사람인데 1713년에 양생훈이라는 책을 남겨놓으셨어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85세에 돌아가셨는데 84세에 양생훈이라는 책을 남겨놓으시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1년 전에는 자기 죽음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자기가 여태까지 해온 그 결과를 책으로 남겨놓으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양생훈이라는 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바라 에키겐이라는 분은 역사상 처음으로 소식을 자기 복접 실천을 했어요. 실천하고 그래서 7알 내지 8알만 식사를 했을 때 건강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본인이 직접 건강 실험을 했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일본 의사들의 책을 보면 소식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소식이나 단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본 동경공대의 오스미 요시리노 교수는
오토파지 이론을 발표해 가지고 굶주렸을 때 세포들은 오토파지라는 것은 뭐냐면 세포가 굶주렸을 때, 그러니까 적게 먹었을 때 세포 주변의 염증이나 노폐물들을 에너지 생산에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나 노폐물, 암 세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 수가, 건강한 세포들만 살아남는 거죠. 오토파지 이론을 발표해 가지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201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일본은 이와 같이 가이바라 에키켄 선생님의 소식이라는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소식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요즘 일본 의학서적을 많이 보고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지, 저도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소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을 한국 사람들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이 건강 실험을 직접 실천하신 분이 훌륭하신 분이죠. 가이바라 에키켄이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식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헌신 봉사한 분들이 역사적으로 황보밀, 손사막, 가이바라 에키켄, 이시진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건강 공부를 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이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죠. 후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는데 저는 그 길을 가보고 싶습니다. 자, 건강법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1700년대,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우리가 각종 장비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2007년에는 야마나카 시니아라는, 2005년에 우리 황우석 박사님이 배아 줄기세포를 연구했는데, 야마나카 시니아라는 사람이 2007년에 체세포, 체세포에서 역분할을 해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배아 줄기세포가 아니라 체세포로부터 줄기세포를 만들어가지고 201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합니다. 우리 황우석 교수는 2005년에 그 배아 줄기세포를 연구하시다가 2006년에 MBC에 추적 60분에 걸려 들어가지고 논문 조작해가지고 완전히 매장돼 버리는, 우리나라의 지식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6년에 그렇고 2007년에 야마나카 시니아가 체세포, 줄기세포를 연구를 해서 다른 나라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이미 다른 나라에서 줄기세포를 연구해가지고 줄기세포로부터 오가노라이드라는 우리 신경세포도 만들고 소장, 대장 이런 그 장을 만들어서 임상 연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줄기세포 연구가 꾸준히 된 거예요. 다른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에 황우석 박사 매장시키고 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좀 안타까워요. 이 부분은 우리가 뒤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어떤 분이 한 분 계신데 맨발 걷기 운동을 꾸준히 벌리시고 있어요. 맨발 걷기.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맨발 걷기가 아니라 걷기 운동 자체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맨발로 걸어도 좋고 걷기해도 그냥 신발 신고 걸어도 좋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맨발 걷기하고 자기가 건강이 좋아졌다고 해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했는데 많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맨발 걷기 하는 장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한번 걷기는 좋은 겁니다. 운동은 좋은 거예요.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본 거에 오소 13다 건강법이 있는데 오소 13다 범법 보면은 소식, 소원, 소노, 소욕, 소차라는 게 있어요. 13다로는 다견, 다동, 다욕, 다설, 다접, 다소, 다망, 다정, 다용, 다인, 다송, 다용, 다애, 다보 이와 같이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걷고
많이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 목욕을 많이 자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13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수 13다 건강법 굉장히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참 좋은 내용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오수 13다 건강법은 굉장히 유익한 내용으로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보도우라는 그 면역학의 대가이신 분이 책을 쓰셨는데 병에 걸리는 단 2가지 요인, 병에 걸리는 요인이 저산소와 저체온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산소와 저체온이 있다. 세포 주위에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 암세포가 생길 수 있다. 70%에 의하면 암세포가 생길 수 있다. 산소 농도를 높여주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변하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왜 생기느냐? 거기에서 세포가 살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암세포로 되는 거예요. 암세포로. 그러다가 다시 살기 좋은 조건으로 되면 정상세포로 돌아간다는 거죠. 1931년에 오토 바르부르크라는 사람이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은 이제 이 산소 농도와 암의 관계를 주장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암세포 주위에 산소 농도가 적다든지 노폐물이 많이 있다든지 정상세포가 살기 어려운 조건이 될 때는 암세포로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살기 어려우니까 살기 위해서 암세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환경이 좋아지면 정상세포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병에 걸리는 두 가지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건강 조건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을 차갑게 저체온으로 유지하지 않고 좀 더 높은 온도로 가져갈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수를 증가시켜서 체온이 따뜻해지도록 하고, 미토콘드리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체 에너지도 많이 생성하고 열 에너지도 생산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셀수는 체온을 36.5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체온은 나쁜 겁니다. 그래서 저체온과 저산소를 극복하는 방법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혈액순환만 잘 된다고 하면은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된 세포에 잘 된다고 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열 에너지를 생산하고 산소가 잘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그 세포들은 건강한 정상세포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아보도르 박사가 이야기한 건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체온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기 몸을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려서 열 에너지를 생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보온을 시켜서 양말을 신고, 그 다음에 열을 공급시켜주는 반신욕을 통해서 몸의 체온을 몸에다가 전해주는 방법, 운동을 해서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마사지 요법이 있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체온을 좀 높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높여주면은 몸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체온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 한 끼 식사만 하는 분이 있어요. 82세인데 하루 한 끼만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끼만 식사에도 별로 안 움직이시니까 가능한데, 많이 움직이시는 분은 그 사용한 에너지에 맞게끔 식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노동을 강하게 하는데 하루 한 끼만 먹고 불가능한 얘기죠. 이 한의사 이분은 뭐냐면은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한 끼 식사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식사는 뭐냐면은 소식을 하는데, 소식이라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과식은 하지 마라. 자기가 사용한 에너지보다 더 많이 먹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식을 하면은 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혈액이 사용되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음으로 해서 결국에 비만이 되고 해서 많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식이 자기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조금 적은 양으로 식사하는 것이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건강 실험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하루 한 끼인지 두 끼인지 세 끼인지 그거는 실험을 직접 해보고 그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해야 되지.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노동하시는 분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각자 자기 자신에 맞는 식사 습관을 가져가고 가능 아니면 과식보다는 소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라. 자, 음식물을 섭취할 때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소식과 단식. 그러니까 소식이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소식을 하는 적은 양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이바라 이키 게스님 선생님이 직접 건강 실험을 일생 동안 하셨고, 그래서 소식이 중요하다는 걸 70~80%만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위대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펄시 브레그는 이 단식을 해서 약 80년 동안 이 단식을 그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고 노력을 해서 그거를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책을 냈어요. 책을 내가지고 단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폴시 브레그라는 분이, 미국의 폴시 브레그라는 분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훌륭하신 분이죠. 뭐냐면은 그런 노력을 하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단식이라는 책을, 단식에 관련 책을 쓰셔서 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식을 하는 종교들을 보면은 모세도 단식을 했고 예수님도 단식을 했고, 불교에서는 이 의식을 선 수행을 할 때는 단식을 하고, 이슬람교에서는 라마단 기간에 단식을 진행합니다. 자, 이와 같이 단식, 종교적으로 단식을 하고 있지만 하루 한 끼 식사를 거쳐가는 간헐적 단식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하루 한 끼 아침을 먹지 않는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에 하루 3끼를 먹었을 때보다 더 건강하고 굉장히 소화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소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건강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음식물 섭취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다작을 해라, 많이 씹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소 13대에 다작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작보다는 소식이 중요하고, 물론 다작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소식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냐 히로미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뭐냐면 내시경 전문가로서 의학 박사인데, 뭐냐면 시냐 히로미 박사가 해보니까 뭐냐면은 건강이 안 좋으신, 질병이 있는 분들은 한결같이 장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상만 좋아지면은 모든 질병이 좋아진다. 자기 직접 이 환자들이 오면은 채식과 과일과 우유, 채식과 과일을 먹고 우유와 계란은 금지시키고 육식도 가능 아니면 줄이고 먹지 말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장의 상태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도 다 사라지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 찾아온 암 걸린 사람들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은퇴하시고 일본에 돌아가시고 말기암 환자들을 이와 같은 장상을 좋게 해가지고 말기암들 다 치료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축하하고 하시는 그런 것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시냐 히로미 선생은 장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이 좋아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건을 위해서 현대인 사람들은 뭐냐면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고 프리바이오텍스는 유산균의 먹이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올리고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먹어줌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장을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장 건강을 위해서는. 자, 우리는 장을 건강하게, 장상을 좋게 가져가면은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런 시냐 히로미 선생님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오소에 나오는 소원, 소식, 소원, 소노, 소욕, 소차가 있는데,
자, 요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원, 말을 적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소는 화를 적게 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일소,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집니다. 이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화를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소노. 그리고 타인한테 화를 내봐야 타인은 잘못을 바로 잡지도 않고 오히려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낼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를 내지 말고 오히려 내 건강에도 좋지 않고, 화를 내는 건 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지 말고 상대방의 다른 사람한테는 항상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변화를 이끌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런 것이 좋습니다. 소노, 화를 내지 마세요. 소욕, 소차. 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이제 기타 건강법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간헐적 단식이 있고, 뭐냐면은, 이 폴시 브레그 단식이 있고, 우리 이제 장두 선생님도 단식을 주장하셨고, 반물 이고식 이상문 선생님께서도, 밥 먹을 때는 물을 먹지 마라. 밥 따로 물 따로. 뭐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 앞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을 이렇게 문헌적으로 잘 건강 공부를 해서, 어떤 것이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공부를 꾸준히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건강 실험을 해서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강법 종류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법 종류를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어떤 것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직접 취사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병팔에서 125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이제 쓰셨는데, 노화는 병이 아니다. 그래서 절식과 적당한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절식, 소식이죠. 적당한 운동, 좋습니다. 이 소식과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암에 걸리신 분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암 치료에 4가지 방법이 있는데, 항암제 요법이 있고, 항암제 요법, 첫 번은 항암제 요법을 사용하다가 표적 항암제 요법을 쓰고, 그 다음에 면역 요법을 쓰고, 그 다음에 지금은 대사 치료법을 씁니다. 대사 치료법을 써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암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암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을 극복하는 방법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암 자연 치유 방법에는 노폐물, 독소를 해독하고, 그러니까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 혈액순환을 잘해주면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되는 거죠.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은, 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에도 증강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중요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우리가 가능하면 노폐물이 적고 독소가 적은 건강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수면을 가지는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암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암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기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간다면은 암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뭐 병원에 가가지고 뭐 항암제를 맞고 그래서 그 사람 의사들이 뭐 암을 없애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어떤 연세대 암 병동에 있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한 분이 뭐냐면 원장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뭐냐면 13번 암이 걸려가지고 모든 장기를 다 잘라냈어요. 그렇게 암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암이 한 번만 걸려도 조심해야 되는데 13번이나 걸렸는데도 그거를 자랑 삼아서 책을 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자랑이라고 책을 냈다는 부분을, 그것도 연세대 암병동
원장이 냈다는 사실이 좀 의아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암이 한 번 걸리는 것도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데 13번이나 걸렸는데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암과 더불어서 살아간다. 그런 책을 썼다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저는 건강 공부를 하고 보면서 책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하는데 그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걸 자랑 삼아서 이야기했다는 부분이 저는 약간 화가 납니다. 잘못한 거죠. 의사가 내가 지금 암 병동에 있는데 암이 안 걸리게 노력을 해야지. 자기 본인이 암이 13번이나 걸렸는데 그거를 자랑으로 삼아서 책을 낸다는 게 그게 어찌 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그거를 자랑을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건강법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건강 공부를 한 10여 년 동안 해보니까, 4가지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습 4가지 습관, 좋은 수면, 소식, 운동, 편안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것을 잘 실천한다고 하면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면 쪽에서는 좋은 수면 가지기 위해서는 복식, 호흡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휴식을 잘 가지고 이런 거 하고 소식 중에서 간헐식 단식도 하고 운동 종류가 많아요. 걷기 운동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많이 있는데 자기 자신에 맞는 돈이 있는 사람은 골프를 쳐도 괜찮아요.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건강 운동은 없는 건 아니에요. 등산도 있고 걷기 운동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수영보다 더 좋은 것이 기형이다. 공기 중에서 이 수영을 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서. 물속에서 수영하는 것은 수영이라고 하죠. 물속에서 하니까 수영이고 공기 중에서 수영을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은 기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돈이 없어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수행도 하고 복식 호흡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가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이 4가지 습관을 잘 가져갈 수 있는지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직접 실천을 한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지식이에요. 자, 건강법 종류, 사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칠소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우주에는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가 있는데 이 시간과 공간은 물리에 의해서 다룬다고 그래요. 그런데 화학에서는 뭐냐면은 물질과 에너지를 다룹니다. 물질과 에너지를 다루고, 그래서 저는 화학을 했기 때문에 물질과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은 물, 공기, 빛, 온도, 음식물, 혈액순환, 신경 이와 같이 7가지 건강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가지 건강 요소 중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단지 음식물을 사 먹는 것이 돈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물, 공기, 빛, 체온, 혈액순환, 신경 이런 것은 우리 몸에서 해결하는 거고 물, 공기, 빛 이거는 지구에 있으면 우리는 이거 공짜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지구에서는 공짜로 쓸 수 있지만 화성에 가면은 물과 공기, 빛 다 소중한 겁니다. 정말 소중해요. 돈 주고 사 먹을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와도 화성에서는 물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화성에서는 물 없으면 죽어요. 산소 없으면 죽어요. 돈 아무리 싸들고 와서 화성에 가서 돈 옆에다가 엄청나게 싸놓고 있어봐야 돈을 씹어 먹고 살 수가 없죠. 물, 공기,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혈액순환이 혈액순환과 신경 2가지가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다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단세포 생물은 신경과 혈액순환이 필요가 없어요. 5가지 요소만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다세포 동물들, 그러니까 우리는 다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0조 개의 세포로 몸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이 세포들이 직접 움직여서 에너지를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되고 신경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세포 생물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혈액순환과 신경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건강 요소가 필요해요. 이 굉장히 중요하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세포들은 다 죽어 없어집니다. 잘라내야 되는 거죠. 신경이 안 되면은 반신불수가 되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냐면 세포는 살아있는데 혈액순환이 되는데 신경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반신불수가 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다세포 생물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추가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세포 생물은 이거 두 개가 필요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건강 요소들, 과학적으로 보면은 건강 요소가 7가지 건강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습 4가지 습관과 17가지의 건강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습 7소 건강법인데, 사습만 해도 되는 거고, 7소를 건강 요소들을, 좋은 건강 요소를 실천해 가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장수 지역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정신 건강이 좋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제 뭐냐면은 말기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간 말기암에 걸린 환자가 제주도에 병원에서는 포기를 했어요. 저희 집에서 죽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포기한 환자인데, 그래서 자기도 이제 포기한 심정으로 제주도에 내려가서 그동안 자기가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 낚시를 하면서 인생을 정리하려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매일 바다에 나가서 낚시만 했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보니까 간암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깜짝 놀라고 본인도 놀라긴 했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냐면은 편안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암세포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이제 하는 것은 한스 셀리에 박사는 스트레스 학설을 처음 주장하셨는데, 한스 셀리에 박사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말년에 육중암이 걸렸는데, 암을 없애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0으로 만들어서 암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실천해 봤는데, 그 중에 찾은 것이 뭐냐면은 감사하라. 그걸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라. 이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 가졌더니 암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0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거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주변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는 마음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자, 상상치유. 이거는 이제 이송미 저자께서 이제 이런 책을 내셨는데, 당신이 기적의 존재인 과학적 이유. 이 내용은 뭐냐면은 당신이 상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상상한 것이 현실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상만 해도 뇌는 뭐냐면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몸이 안 좋아도 이미 나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건강과 행복을 상상을 한다면, 건강과 행복하다고 상상을 한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64년 교원병에 걸렸던 노먼 커진스는 웃음으로써의 모든,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서 자기의 교원병, 불치병인데 이거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웃음 전도사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웃음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처음 웃음으로써 교원병, 척수 신경염을 고친 분은 노먼 커진스입니다. 1964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지금 그래서 뭐냐면은 웃음 전도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황수환 박사도 그랬었고, 자, 1943년에 산스 셀리에라는 분이 스트레스 하스를 주장했고, 그 다음에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스트레스가 우리 건강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가 취약한 것은 장인데, 우리가 뭐냐면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90% 이상 만드는 장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뭐냐면은, 그래서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파라켈수스라는 분은 1943년에 194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뭐냐면은, 천년 이상 갈레누스, 기존의 학설을 거부하고, 환자를 관찰하고, 환자를 관찰하고, 그래서 그 환자를 나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기존의 의학 서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만이 전부인 것 같이 해가지고 그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 파라켈수스가 주장했다는 거예요. 파라켈수스는 인간의 병은 인간의 의술이 난 게 아니라 하늘과 자연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환자의 아픈 것을 잘 관찰하고 그걸 어떻게 나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연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한 것이 바로 근대 의학을 길을 열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갈레누스의 건강서적만 있고 계속 천년 이상을 반복되어 왔는데 파라켈수스 이후로 의학이 발전을 거듭해서 현재는 많은 의학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낳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의학자들이 있습니다. 의사는 의학자가 아니고 기술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사들은 물어보면은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라는 직책이 자체가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로서의 대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개중의 의사들 중에 근데 학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뭐냐면은 환자를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해서 환자가 나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학 발전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의학자들이 많아야 되는 거지 의사가 많은 것은 그렇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사는 기존의 지식을 토대로 해서 기술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의사도 필요해요. 과학에도 기술자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과학자도 필요하고 기술자도 필요합니다. 자, 의학에도 의학자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의사는 많은데 의학자는 적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그래서 의학 전문대학원을 세웠는데 연구를 하라고 했더니 의학 전문대학원 가가지고 전부 다 의학 전문대학원 가가지고 의사가 되는 길을 갑니다. 의학자가 되지 않고 다 의사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의학 전문대학원을 대한민국에서는 없애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연구를 하지 않는 거죠. 연구를 하지 않는 이러한 것은 의학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환자들이 불쌍한 겁니다. 요즘 의사들의 파업을 보면은 도대체 환자를 생각하고 파업을 하고 있는 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반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거기는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저는 볼 때 안타깝습니다. 뭐냐면은 환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환자를 무시하고 돈만을 생각하는 그런 의사들만 대한민국에 버글버글한지 그거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지 않고 기술자로서만 남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환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환자들은? 좀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학 전문대학원이 잘 돌아가서 연구도 하고 의학 발전을 가져오고 그러한 사회가 돼야지 지금처럼 의사 만능주의, 돈만 밝히는 그러한 세상이 돼서는 대한민국이 불행한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미국 심리학자가 와가지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다.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상은 불행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의사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 사회는 의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농부도 존재하고 어부도 존재하고 장사하시는 분도 존재하고 많은 분들이 협동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사는 거지 의사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 아니죠. 의사도 이 사회의 구성원일 뿐입니다. 정치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협동하면서 서로 돕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면은 뭐냐면 그거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뭐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그런 겁니다. 옛날에 인디안 그 원주민이 있었는데 사냥을 잘하는 사냥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냥꾼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잡은 사냥감을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냥감을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혼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이와 부녀자들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죽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냥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도 할 일이 없어서 일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갔던 그 사냥꾼도 혼자만 배 터지게 먹으니까 비만이 돼가지고 나중에 사냥을 못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전부 죽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 사냥꾼의 행동이 공동체를 말살시켜 버렸는데 이게 올바른 처신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바로 그러한 사냥꾼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냥꾼이 되고 싶다고 하면은 우리 공동체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져야 맞는 거죠. 자, 저는 이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상부상조하고 협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어느 한 집단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없어요. 의사들이 지네들이 혼자 아무리 존재한다고 해도 환자가 없는데 무슨 수로 돈을 법니까? 그냥 죽게 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건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자, 어쨌든 그런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뭐냐면은 의사도 사회 구성으로서 자기 할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 이전에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건지 그러한 거에 더 집중을 해야지 돈만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런 의사들은 이 공동체에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의사들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공동체에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의사분들 중에서도 이 공동체의 사명감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봤어요. 그런 분들은 훌륭한 의사분이십니다. 존경해야 돼요. 자, 우리는 서로 돕고 사는 상부상조의 세계에 사는 거지 어느 집단만 살아가는 그런 사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이 전공의들이 파업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왜 의사가 됐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은 왜 의사가 됐느냐? 환자를 떠나고 환자를 돌보지도 않고 오로지 돈만 생각한다고 하면 의사가 된 이유가 뭔지 물론 그 돈을 위해서 의사가 됐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바람직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의사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막노동을 해도 막노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 의사는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의사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가천대 이길래 총장님이 굉장히 건강하신데, 그래서 건강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몇 가지를 말씀하셔요. 외로움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열정적으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충분한 물을 마시고, 이와 같은 것이 5가지, 수분을 충분히 마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외로움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열정적으로 살고, 그 다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좋은 아마 식사를 하신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그 생활을 좋은 건강 조건을 가져가시니까 이길래 총장님이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을, 저는 이런 이길래 총장님과 카르멘 델 오레피스도 보면은 92세인데도 불구하고 2023년에 92세인데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모델 생활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건강 실험을 나름대로 해 오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잘 살펴보고 그런 분들이 어떠한 건강 조건을 가져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이길래 총장님의 10년 전에 82세 때 사진인데, 자, 이 친구들의 모습과 이길래 총장님의 모습을 보면은 누가 젊어 보입니까? 이길래 총장님 훨씬 젊어 보이죠. 자, 이 82세 되신 할머니들, 보통 평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건강 실천을 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 할머니들의 모습이죠. 이길래 총장님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강 습관을, 건강 조건을 실천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눈여겨볼 필요해요. 카르멘 델 오레피스 보십시오. 92세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한, 얼굴에 주름도 없으시고 목에 주름도 없으세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왜 건강하지 못한지, 건강한 습관은, 건강한 생활을 못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이 계신다는 것은 이런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카르멘 델 오레피스는 뭐냐면은 소식을 실천하고, 그다음에 사랑, 성생활을 지금도 90세가 넘은 성생활을 하는가 봐요. 성생활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녀의 성생활입니다. 좀 의아하긴 한데 90세가 넘어서 성생활을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가능한가 보죠.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우정이 필요하고, 보습과 선크림을 바른다고 그래요. 뭐냐면 선크림을 바르면 자외선 차단이 되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이길래 총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운동을 하고, 이길래 총장님도 하고, 취미생활, 바느질 취미를 한다고 그래요. 바느질을 한다고 그래요. 취미로. 우리 취미생활 한다면 마음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래 총장님은 열정적으로 사신다는 거고,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걱정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열정적으로 사시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뭐 거기 걱정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열정적으로 감사하게 사는데. 자, 운동, 좋은 식습관, 좋은 취미 활동, 건강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길래 총장님과 카르멘 델 오레피스의 이 건강한 모습도 보지만, 1950년대 니시 가치주도 뭐냐면은 주변에서 어렸을 때에 너무 아프게 생활하니까 그 명의들이 한결같이 한 이야기가, 당신은 17살을 넘기기 힘들다, 빨리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오래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이 씨가 뭐냐면 의사들이 하는 거에 반대로 했더니 오히려 더 찬물을 마시지 말라 해서 찬물을 먹고, 그 다음에 몸을 차갑게 하지 말라 몸을 차갑게 했더니 오히려 더 건강하게, 그 의사하고 반대로 했더니 건강하게 되더라. 그래서 뭐냐면 그 다음에 17살을 넘긴 이후로는 뭐냐면 건강 연구를 했습니다. 건강 공부도 하고 건강 연구를 해서 니시 4대 원칙, 건강한 피부, 사지, 영양 공급, 바른 정신, 이와 같이 이 4대 원칙을 이야기하고 6대 법칙을 발표합니다. 니시 건강법 6대 법칙은 뭐냐면, 평상 침대에서 그다음에 평침, 벽에를 평평한 걸 쓰고, 그 다음에 모관 운동을 하고, 금붕어 운동을 합척 운동을 하고, 배복 운동을 하는 6가지 건강법을 발표하십니다.
그 이외에도 풍욕을 하고 냉온요법이 있고 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니시는 이와 같이 직접 본인이 실천하고 얻었던 건강 연구를 수많은 1000권 이상의 건강 서적을 읽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그 건강 서적을 읽으신 거죠. 그리고 건강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 건강 4대 원칙과 6대 법칙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현대에도 이 니시 건강법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92세 의사가 직접 책을 쓰셔서 자기가 92세까지 살아보고 뭐냐면은 노화를 예방하는 4가지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 자존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 자신을 존중해주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건강이다. 자존감을 높여라. 첫 번째. 두 번째, 좋은 건강 음식을 먹어라. 세 번째, 운동을 해라. 네 번째, 지속적인 공부를 해라. 여러분, 지속적인 공부를 하는 것은 뇌의 건강을 가져오는 겁니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치매 걸리고 이런 분들은 뇌가 파괴돼서 그런 겁니다. 뇌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뇌가 죽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건강한 나이가 올해까지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도 높고 지속적인 공부를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건강에 도움이 된다. 92세 의사분이 직접 실천하고 쓰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92세까지 살아신 분이 이야기한 내용을 나이 어린 사람이 비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직접 살아보시고 건강실험을 하고 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 이걸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자, 전홍준 박사님 이제 75세신데 전홍준 박사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이제 건강법을 보면 저도 굉장히 많이 동감합니다. 좋은 호흡, 영양, 운동, 관계 이와 같은 말씀, 마음 5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마음속으로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으로 이미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감사해라고 외치면 실제로 우리 뇌는 그렇게 상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뭐냐면 질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기암 환자도 몇억 극복을 하는 것을 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전화로 이야기만 해가지고 실천했는데도 말기암이 없어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감사해.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음식은 생채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환경의 관계, 마음쓰기,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환경과 관계를 중요시하고 마음쓰기 이렇게 5가지를 잘 하면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전홍준 박사님께서는 주장하시는 거죠. 이 건강법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전홍준 박사님은 마음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먼저 고쳐 먹으면 질병도 없어지고 신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을 극복하는 신념을 가지고 암을 없애고 전홍준 박사님 생명 리셋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바타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출신 미국 의사 해리 팔머가 쓴 발견하신 건데 아바타 프로그램. 그러니까 마음의 치유예요. 신체는 마음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이미 치유된 것처럼 행동하면은 신체도 치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홍준 박사님 굉장히 훌륭한 연구실을 직접
외과 의사신데도 찾아온 환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외과 의사로서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의사분들은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전홍준 박사님은 의학자 레벨에 올라가신 거예요.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연구를 하신 거예요. 관찰하고 연구를 하신 거라고. 자, 이상구 박사님은 뉴 스타트 운동을 하십니다. 뉴, 음식, 운동, 물, 뉴, 스타트, 빛, 절제, 공기, 휴식, 믿음 이와 같은 뉴 스타트 운동을 통해서 뭐냐면 건강을 추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 back to 에덴에 있는 분은 back, 에덴 앞자를 따가지고 믿음, 에어, 컨티넨스, 절제, 그 다음에 백의 K는 휴식, keep, 세베스가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식을 지켜라,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in exercise, 운동, 물, 빛, 음식 이와 같은 백 에덴을 지키면 일곱 가지를 지키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건강법을 주장하십니다. 그 다음에 류은경이라는 이 저자분은 완전 소화라는 책을 쓰셨는데 우리 영양소가 한 50종류가 필요한데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소를 골고루 잘 해줄 수 있는 완전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세포를 배양했을 때 세포 대사 과정에 배출되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뭐냐면 노폐물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세포들이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배양을 할 때 본인이 세포 배양 연구를 했는데 세포 배양할 때는 영양소와 이 산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독성 물질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세포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건강법의 종류가 수없이 많은데 여러분 이게 저도 이제 그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건강 공부를 해왔고 그 다음에 2019년부터는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꾸준히 실천해 왔어요. 근육풀기 건강 실험 결과로서는 1번 뭐냐면은 손발 수족 냉증 건강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손바닥 각질과 손톱 윗살 벌어짐도 혈액 순환과 관련돼 있고 그래서 뭐냐면은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혈액 순환이 좋아지니까 문제점이 다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발에 있는 문제도 발뒤꿈치나 각질, 무좀, 뭐 어떤 이 아토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근육 풀기를 하면은 근육 사이로 흐르고 있는 혈관과 림프관과 신경관이 좋아짐으로써 혈액순환, 림프액순환, 신경 흐름이 좋아지니까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족 냉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족 냉증을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고 기타 건강 문제들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른쪽에 편두통이 있었고 오른쪽 눈압이 있었고 왼쪽 눈 미쳐짐 눈떨림이 있었고 눈과 코에 콧가루 알레르기 있었고 입안에 구강 문제 이제 치아 문제도 있었는데 귀에 건강 문제도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각종 기타 건강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근육 풀기를 했더니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얼굴 주름 문제하고 목 주름을 했는데 없어집니다. 주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 인류 역사에서 주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태까지 피부과에서 보톡스라든지 필러, 이마 거상수술 뭐 이런 방법을 썼었는데 그러면서 주름은 아무리 이 종이를 접었다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접은 부분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름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미간 주름과 팔자 주름, 목 주름 이런 것들을 없애보니까 없어져요. 그래서 주름 문제도 건강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봤는데 이거는 인류 문명사에 길이길이 남을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 건강실험 2019년부터 2024년 5년 동안 해왔는데 아주 놀랄만한 결과를 얻은 거죠. 자, 일본의 이시하라 니나라는 분이 혈액이 내 몸을 만진다는 책을 쓰셨는데 혈액이 보면은 60대가 되면은 모세혈관이 40%가 줄어든다고 그래요. 모세혈관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니까 각종 건강 문제들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족 냉증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머리 쪽에 이 주름들도 생기는 거고 뭐 각종 눈도 나빠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레르기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는 어디에 규착되어 있냐면은 혈액순환하고 관련됩니다. 아무리 혈액이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혈액순환을 잘 못 시키면은 결국에 나빠진다는 거죠. 5소 13다 건강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나이 들수록 혈관 건강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은 많은 건강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하는 사람들은 비만 유전자가 있는데 그거는 그래요. 그래서 경동맥은 이렇게 총 경동맥 올라가다가 내경동맥이 있고 외경동맥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뭐냐면은 눈 쪽으로 가고 뇌, 귀 이 세 개는 경동맥하고 관계가 밀접하게 있고 그다음에 외경동맥은 얼굴과 치아 뭐 이쪽에 뭐 다 관계가 되죠. 이 부분은 우리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이쪽에는 뭐냐면 심장에서 바로 이쪽으로 경동맥이 올라가고 그래서 김진성이가 뭐냐면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공격할 때 왼쪽 이를 칼로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쪽에 혈과 혈액이 훨씬 뇌로 많이 공급이 됩니다.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만약에 동맥이 손상되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노렸던 거예요. 김진성이는.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동맥까지 손상하지 정맥까지 손상이 일부 되는 거기에서 멈췄으니까 그렇지 좀 깊이 들어가서 동맥이 손상됐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목의 림프가 목 림프가 전체 림프절의 50에서 60%가 된다. 굉장히 머리, 뇌에 있는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 림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림프 보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하튼 이 노폐물과 쓰레기 이런 것들을 잘 제거시킬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머리 위쪽에 있는 노폐물을 잘 제거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 풀기를 하면은 이 림프 순환도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근육을 다 풀어줘야 돼요. 저는 이제 몰랐었는데 목의 뒤에만 근육이 있는 줄 알았는데 목의 옆에도 있고 앞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혈관 근육도 있고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풀어줬을 때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여러분하고 자료를 보면서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건강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반되지 않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건강을 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거는 헛된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진시황도 술을 먹고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권력이 아무리 황제라고 하더라도 건강은 권력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고 뭐냐면은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거라. 건강은 누구나 건강할 수 있지만 건강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누구나 건강할 수 있는데 그 건강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노력만이 중요한 거지 그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료를 보고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법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 많은 건강법들, 지금까지 알려진 건강법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중에 나에게 맞는 건강법을 건강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건강한 생활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누구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건강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건강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해본들 아무런
필요가 없죠. 건강했을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뭐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할 때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내용 중에 특히 저는 감명 깊은 게 오소 13다 건강법이 있는데, 오소 5가지를 적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식이 있고, 두 번째 뭐냐면은 소언, 말을 적게 해라. 그러니까 괜히 다른 사람한테 괜히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듣지도 않아요. 사실은 뭐 듣지도 않는데 왜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시간 낭비고 노력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소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냥 조용히 공부하는 편이 낫다. 소언을 하고, 그 다음에 욕심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것은 본인한테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순간, 화를 내는 시간 동안만큼 계속 자기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뭐냐면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더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화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화를 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데 화를 낼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화를 내므로써 상대방도 바뀌지 않고 나도 마이너스라고 하면 그런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화를 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소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소의 마지막, 현대인들의 5번째가 소차인데, 차를 적게 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걸으십시오.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충분히 걸어 다니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차가 있지만 뭐냐면 여기까지 올 때, 집에서부터 올 때 한 30분 동안 걸어서 옵니다. 왜 그러냐면 차가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건강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소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가지를 줄이고 13가지를 많이 해라. 13가지를 많이 해라. 그러면 이제 600년대에 뭐냐면 손사막은 12소를 주장했고, 1713년에 가이바라 이키케는 뭐냐면 양생훈에서 12소를 주장했는데, 옛날에는 적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적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2소를 이야기했는데 13단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은 게 많이 움직이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웃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적은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진실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사막이 이야기했던 12소에는 많은 부분이 현대에 와서 보면 아닌 내용들이 있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이바라 이키케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12소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현대인들이 건강하게 생각하는 건강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발전적이죠. 그러니까 600년대보다 1700년대에 더 발전적이고 지금 현대에 더 좋은 건강 조건들을 찾아냈다고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아마 미래에는 더 좋은 건강 조건을 저는 찾아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아낸 그 건강 조건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2024년
현재까지 알려진 건강 조건들, 건강 좋은 건강 요소들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바탕 위에서 저는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실험도 하고 건강 연구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희생, 헌신, 봉사를 한다는 자세로 꾸준히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예요. 뭐냐면 600년대에 손사막이 있듯이 1700년대에 가이바라 액기게임이 있었더니 2020년대에 이주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미래 세대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을 헌신 봉사하면서 이 연구를 하고 그 기록을 남겨놓으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죠. 있어요. 저도 그런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건강 연구를 2014년부터 해가지고 약 10년 동안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거예요. 저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일정한 역할을 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길을 기꺼이 갈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무척 행복한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그 길을 하고 싶어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냐면 건강 연구를 꾸준히 할 겁니다. 지금 10년 동안 건강 연구를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건강 연구를 하고 건강에 관해서 제가 엄청난 이 노하우를 지금도 어느 정도 아주 획기적인 인류 문명사에 길이길이 남을 근육풀기라는 개념을 발견했고 그거를 근육풀기라는 개념을 아마 미래 세대들이 실천한다고 하면은 건강에 무척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육풀기를 2019년부터 약 5년 동안 실시해 왔는데 제 몸에 있는 건강 문제들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해결했고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2020년부터는 저는 아무런 감기도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도 간 적이 없어요. 뭐 자랑이 아니라 2020년부터는 진짜 그렇게 지금도 그렇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런 자세로 계속 건강 실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겁니다. 얼마큼 제가 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살고 그걸 미래 세대들이 보고 저렇게 살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냐면 기꺼이 제 자신을 헌신 봉사해서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10여 년 동안 건강 공부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할 겁니다.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간 사람이라고 기억이 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5년 동안 해온 근육풀기만 해도 놀랄만한 인류 문명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그거를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노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노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도라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진리가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 논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믿지를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사실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유튜브로는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남겨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혹시라도 그거를 보고 실천하는 분은 도움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미래 세대는 100% 분명히 도움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과학적이고 증명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확신을 하는데 현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건강 공부를 하고 저 노력을 하고 그래서 건강 실험 꾸준히 해서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꾸준히 조용히 갈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누구든지 노력하면 건강 공부를 하고 건강 실험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